2026년에 부자 되고 싶으시면 QLDTQQQ로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태우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아니라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서 태웁니다. 다들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더 크게, 남들보다 더 멋있게. 그 마음으로 QLDTQQQ를 접는 순간 그 종목은 투자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려는 시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대부분 탈락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왜 QLDTQQQ에서 망가지는지 딱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처럼 오르는 캔들에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습니다. 내릴 때는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걸고 더 자주 확인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뜨겁게 싸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시장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멘트를 팔아서 돈을 내주는 구조가 됩니다. QLDTQQQ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존재감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마쳤다고 말하고 싶어서,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그 욕망이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그 버튼이 계좌를 흔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 올라가고 싶으시면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조용해지셔야 합니다. 가벼워지셔야 합니다. 사라지셔야 합니다. 투자판에서만큼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이깁니다. 일단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QLDTQQQ는 그냥 상승장만 바라는 분들에게는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승장에서는 빠르게 키워주지만 조정장에서는 감정을 분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몇 주,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계좌가 멘탈을 계속 긁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망합니다. 둘째, 수익을 자랑하다가 망합니다. 셋째, 공포에 쫓겨서 규칙을 버리다가 망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시장을 이기려는 게임이 됩니다. 수익을 자랑하는 순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게임이 됩니다. 공포에 쫓기는 순간 손절과 복수매매의 게임이 됩니다. 그 게임에서 개인은 못 이깁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더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단순합니다. QLDTQQQ를 인생을 바꾸는 한방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즉,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이 매수하게 만들고, 내 규칙이 홀드하게 만들고, 내 규칙이 리밸런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QLDTQQQ는 멘틀 폭탄이 아니라 성장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투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투자, 내가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투자. 그게 진짜 강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말합니다. QLDTQQQ로 몇 배 벌었다. 그걸 본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매수로 들어갑니다. 며칠 오르면 신나서 더 삽니다. 조금 흔들리면 이건 조정이겠지 하고 버팁니다. 그 다음 진짜 조정이 오면 계좌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평단 낮춘다고 더 넣습니다. 근데 그 더 넣는 돈이 여유 자금이 아니라 불안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차트를 봅니다. 출근길에도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봅니다. 그렇게 차트가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게 나방의 삶입니다. 반대로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살 때도 조용합니다. 오를 때도 조용합니다. 내릴 때도 조용합니다. 단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납입하고, 분할로 사고, 비중을 맞추고, 리밸런싱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QLDTQQQ를 현실적인 틀에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좌를 두 덩어리로 나누셔야 합니다. 생활과 생존 덩어리, 그리고 성장 덩어리. QLDTQQQ는 성장 덩어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전세금, 대출 상환돈, 가족의 안전돈, 이걸 건드리는 순간 레버리지는 멘탈을 찢습니다. 그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 실패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을 정하시고 그 비중을 공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공개하는 순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고 있으면 나는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하면 나는 더 위험을 집니다. 더 위험을 지면 나는 결국 터집니다.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세 번째로 매수 규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흔들릴 때 핑계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QLD는 기본으로 가져가되 TQQQ는 조건부로만 늘린다.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뭐냐면 아무 때나 기분 좋을 때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에게 할인표를 줄 때만 늘리는 겁니다. 할인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식 중 하나는 지수의 이평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QQQ의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공격적 분할 매수를 허용한다. 반대로 21선 위에서 달리는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정기 매수만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내가 흥분할 때는 자동으로 속도를 늦추고 내가 겁날 때는 자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로 매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를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그 생각이 계좌를 죽입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내려갈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일정 구간마다 일부를 회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이고 그 현금을 다시 조정 때 쓰는 구조. 이런 구조는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생존 확률을 확 올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복리가 굴러갑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차트를 너무 자주 봅니다. 차트를 자주 보면 정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늘어납니다. 감정이 늘어나면 매매가 늘어납니다. 매매가 늘어나면 수수료와 실수가 늘어납니다. 실수가 늘어나면 계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시간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특히 QLD, TQQQ는 매일매일 확인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확인룰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혹은 주간 점검.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차트 앱을 꺼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도 아닌 사람의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체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투자 고수다. 나는 시장을 읽는다. 나는 방향을 맞힌다. 이런 정체성은 독입니다. 정체성이 강하면 틀렸을 때 손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이 아니라 내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장기 생존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의 판단이 아니라 10년의 구조를 산다. 이 정체성이면 시장이 뭐라 하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말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QLD, TQQQ는 언제 사라는 겁니까? 지금입니까? 기다립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아서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에 다 맞추려는 마음이 나방을 만듭니다. 반대로 금액을 쪼개서 시간에 분산해서 조건에 분산해서 들어가면 나는 빛을 쫓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걷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와 TQQQ를 같이 들고 가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 부스터는 아무 때나 켜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만 켜는 겁니다. 정확히 바닥을 맞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준이 할인이라고 말해주는 구간에서만 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스터를 켠 뒤에는 반드시 끌 때도 있어야 합니다. 올라갔을 때 일부 회수해서 다시 엔진 쪽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겨서 다음 할인에 쓰는 방식. 이게 레버리지를 다루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폭락 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사람은 폭락이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락 전에 이미 구조가 끝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폭락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예정된 사건입니다. 언젠가 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처음부터 비중을 과하게 잡지 않습니다. 둘째, 생존 자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셋째, 분할 매수를 합니다. 넷째, 현금을 남깁니다. 다섯째, 어느 정도 회복 구간에서는 일부를 회수해서 탄약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폭락이 와도 당신은 끝나지 않습니다. 힘들 뿐입니다. 힘든데 끝나지 않는 것, 그게 투자에서 제일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 많이 물으십니다. 그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말이냐? 숨어 있으라는 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에서만큼은 소음과 인정 욕구에서 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뭘 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수익 인증도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원칙 없는 돈을 먹습니다. 원칙 있는 돈은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남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는 순간 원칙이 아니라 강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불리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줄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보통 돈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돈이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먼저 흔들립니다. QLE, TQQQ형 그 틈을 정확히 찌릅니다. 여기서 삶의 루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2026년에 올라가는 사람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걸 잡고 있습니다. 수면, 체력, 집중력, 인간관계, 정보절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는 멘탈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면 리스크를 키우는 결정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크면 한 방을 노립니다. 관계가 엉키면 소비로 풀어버립니다. 정보를 과식하면 공포가 늘어납니다. 공포가 늘어나면 손절이 늘어납니다. 손절이 늘어나면 복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투자법은 차트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루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방법을 QLDTQQQ에 딱 맞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수와 매도를 조용히 하세요. 남에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도 크게 말하지 마세요. 기록은 하되 자랑은 하지 마세요. 기록은 시스템을 만들고 자랑은 시스템을 부숩니다. 둘째, 자동화를 하나라도 넣으세요.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넣고 그 돈을 정해진 규칙으로 나누세요. 사람은 바빠지면 규칙을 깨고 싶어집니다. 자동화는 바쁜 날의 강신을 지켜줍니다. 셋째, 조건부 공격을 쓰세요. 평소에는 QLD 중심으로 단순하게 가고 시장이 흔들릴 때만 TQQQ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 중요한 건 조금씩입니다. 조금씩이 생존을 만듭니다. 넷째, 현금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다음 수익을 낼 권리를 지켜줍니다.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공포를 줄이는 보험입니다. 보험이 있으면 사람은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올라갈 때 일부를 회수하는 전습을 하세요.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 전부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갈 때 숨을 고르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이 다음 조정 때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 논쟁, 댓글 싸움,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가 계좌로 가야 합니다. 2026년에는 정보가 아니라 집중력이 불을 가릅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흔들리지 않느냐가 가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QLD TQQQ로 부자 되는 사람은 시장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쌓고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리밸런싱하고 조용히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좌는 계속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2026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QLD TQQQ를 볼 때 흥분하는 나를 버리고 규칙을 지키는 나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이 흔들려도 당신이 덜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복리가 진짜로 시작됩니다.